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병원 구강암암면외과 이의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좀 약간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치험 예인데요. 광대 편측 제위치와 턱 전체를 재건을 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모태 CT가 없어서 어떻게 참고할 그런 레퍼런스가 없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얘기해서 최대한 구할 수 있는 정보를 구해서 그 정보를 토대로 재건을 했던 경우입니다. 35세 여자 환자분이고 우측 광대 재건 및 턱 전체 재건을 원한다는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예전에 이부전진술, 실리콘 보형물 네, 바로 제거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광대 축소술, 사각턱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상당히 한참 전에 받으셔서 그때는 CT를 찍지 않고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CT를 찍으셨는지는 몰라도 CT를 제가 구할 수 없었습니다. 구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분께서 개선하고 싶은 점은 앞턱 근육제 밑이 근육이 상당히 좀 이쪽이 많이 불편해 하셨고요. 하악각과 앞턱 재건을 원한다. 모태보다 커진 것은 싫다. 하악각이 잘 뚜렷했으면 좋겠다. 이분은 좀 다른 분들과 다르게 정면 효과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면 효과보다는 측면 효과를 원하시는데 이분께서는 정면 효과, 분명하게 정면 효과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측 옆광 대비 45도 광대가 너무 함몰되었다. 그리고 우측 광대 불안전 유압 개선 및 인디언 주름 개선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상태를 보면은 저한테 왔을 때 상태를 보면은 비대칭이 있고요. 교환면 비대칭이 있고 전체적으로 턱이 약간 왼쪽으로 틀어져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턱이 굉장히, 뭐랄까, 턱이 좁죠. 부피가 없이 상당히 좁고, 그리고 하악각도, 절제가 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합평면이 상당히 스티프하고요. 교합평면이 스티프한데 보통 오클루잘 플레인과 보통 평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클루잘 플레인과 이 하악의 이런 그 보더가 평행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훨씬 더 스티프하죠. 교합평면보다 훨씬 더 스티프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측에 광대 분류합은 아닙니다. 분류합은 아니고 불완전 유합. 그 차이가 뭐냐면은 분류합은 완전히 붙은 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광대가 동요도가 있는 경우고요. 불완전 유합은 이렇게 한두 군데는 붙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 더 많은 그런 상태를 불완전 유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서 위로 보는 그런 CT 뷰를 보시면은 좌측에 비해서 우측이 굉장히 들어가 있음이 관찰됩니다. 이 정도 이 정도라서, 그리고 또 환자분께서 명백하게 우측을 개선 원하셨고, 임상적으로 봐도 오른쪽이 움푹 들어가 있는 소견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이분은 제가 오른쪽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조직을 보면은 원래 이게 이렇게 패이지는 않았는데 턱 끝에 금속이 많아가지고 그 피 때문에 금속이 많아서 그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노이즈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움푹 패여 보이는 거고 실제 이렇게 패이지는 않았습니다. 턱이 왼쪽으로 틀어져 있고 그리고 뭉툭하고 이쪽이 양쪽에 체부가 패여 있고 그리고 상당히 갸름하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악각이 없고 이쪽에 체부와 하악각의 볼륨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그 뚜렷한 목과 볼에 경계가 없고 패인 느낌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대를 봐도 이건 제가 맞춰가지고 이 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이쪽이랑 이쪽이랑 잘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사각형이랑 이쪽에 있는 사각형이랑 여기 있는 그 광대에 그런 부피가 그런 차 있는 게 일정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 오른쪽이 훨씬 적죠. 왼쪽은 요만큼 차 있는데 오른쪽은 이만큼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광대 좌우에 비대칭이 있다. 정량적으로 제가 측정을 해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왼쪽만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그렇게 수술 계획을 잡았고요.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께서는 CT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하지만 이런 엑스레이, 교정하기 전에 찍으신 이런 2D 엑스레이가 있었는데 이걸 토대로
정확하게 CT만큼 정확하게 플래닝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같은 포지션으로 중앙대병원에서 찍은 이 사진을 위치해 보았을 때 하악각을 얼마나 내리는 게 좋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줄을 그어 보았을 때 우측인 경우에 좌우측 우측이라고 딱 말할 수 없죠. 이 하악각이 내려온 게 제2 대구치의 치아 뿌리 끝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한 이 정도는 내려야 되겠다. 적어도 이 정도는 내려야 되겠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 파노라마 사진을 보더라도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 하악각의 끝을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제2 대구치의 뿌리 끝이랑 비슷한 그런 레벨임이 관찰되고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여기에는 하악각의 그 얼마나 밑으로 내리는지를 이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결정을 할 게 얼마나 밑으로 내리느냐, 얼마나 밖으로 빼느냐 두 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길이적인 걸 이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래닝을 하는데 이 턱 끝에 비대칭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일단 턱 끝을 우측으로 약 2mm 정도 이동하였습니다. 환자분께서도 턱 끝에 비대칭을 개선을 원하셨고요. 그래서 턱 끝을 일단 우측으로 2mm 이동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원래 턱이 너무 작아서 양악 역회전을 통해서 하악을 전진할까라는 그런 계획도 저희가 염두에 두었는데, 첫 번째, 너무 리스크가 크고, 턱관절이 건강하지 않고, 그리고 수면 다운 검사를 했는데, 수면 무호흡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수면 무호흡증이 상당히 심했다면은, 적극적으로 하악과 상악을 역회전을 통해서 전진함으로써 기도를 넓혀줘서 수면 무호흡의 개선을 도모를 했을 텐데 그럴 필요는 없었다. 그럴 필요는 없었고 음, 너무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분께서 양악 수술을 예전에 받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악의 부피를 늘려줌으로써 그런 미적인 그런 효과를 극대화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비대칭을 개선하기 위해서 턱끝을 우측으로 약 2mm를 이동을 했고, 이 상태에서 뼈를 우리가 재건할 뼈와 그리고 그 위에 덮일 PCL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이쪽이 채워져야지 이 페인 느낌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충분히 개선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리는 거를 이 제2대구치의 뿌리 끝 정도 내렸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분께서는 재건량이 꽤 되십니다. 재건량이 꽤 되고, 이게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밖으로 충분히 펼쳐주지 않으면은 근육 페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재건을 했을 때 부피가 얼마나 될까? 우측이 약 3.49, 좌측이 3.29cc가 되는데 이분은 광대도 필요했기 때문에 광대에도 뼈가 약 1cc 정도 필요하니까 토탈 한 8cc 정도 필요한데 8cc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제가 동종골과 여러 가지를 섞긴 하는데요. 혼합해서 이런 골 이식제를 만드는데 이 정도면은 부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밖으로 펼쳐가지고 근육 페임을 개선할 정도의 뼈를 많이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수술하고 골반뼈를 채취를 했을 때 어떤 분이 힘들어 하시느냐. 많이 채취하면 많이 채취할수록 힘들어 하시고요. 그리고 골반뼈가 큰 분은 그래도 잘 버티시는데 골반뼈가 작으신 분은 더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골반의 채취량을 최소한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일단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가능하면은 그 뼈를 사용할 양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골페임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PCL을 약간 두껍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PCL을 두껍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볼페임, 근육페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형물, PCL을 정확하게 위치를 시키기 위해서 이 가이드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치아에 꽂는 가이드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광대 재위치를 할 때는 맞춤형 고정 플레이트와 가이드를 사용을 해서 정확한 광대 재위치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편측만 하고 편측만 이 플레이트로 했을 때 이거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플레이트로 하는 경우에는 한 곳에만 딱 고정이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비대칭이 왔을 때 제가 이걸 대처하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이거를 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괜히 비용만 더 나가게 되는 거고 뭐 장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재위치를 하였습니다. 자,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수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광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위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보형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재위치를 위하여 재위치, 그리고 미적 불만족, 과교정, 저교정 때문에 2차 수술 가능하다. 그리고 비대칭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아랫입술의 감각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이 신경구멍 아래 이런 골절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이미 신경 손상에 그런 증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건을 하다 보면은 이 신경구멍 밑으로 보형물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감각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된 골에 흡수될 수 있고 페인, 페인 발생할 수 있고 감염, 골반 불편감, 흉터, 아랫입술 처짐. 왜냐하면 보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근육 재배치를 계획을 했지만은 아랫입술 밑으로 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대 분류가 발생할 수 있고 광대 비대칭.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광대를 재위치를 하기 위해서 이 옆에도 골절단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기존에 있는 절개를 선으로 들어가서 박리를 하고 뼈를 골절단을 하고 고정을 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이 여기 지나갑니다. 안면신경 중에 이 눈썹을 위로 올리는 프론탈 브랜치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 감사하게도 저는 3개월 이상 이 눈썹을 올리는 신경이 다친 적은 없고요. 어, 템포러리하게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이게 안 되는 경우는 있었는데 다행히 3개월 이상 이 눈썹 올리는 신경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 손상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조심해서 하지만은 또 사람이 하는 거다 보고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사람마다 이런 해부학적인 베리에이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눈썹 올리는 신경은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턱 근육 문제. 이미 근육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고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더 충만해지고 이거를 재위치하는 과정에서 앞턱 근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술 전후입니다. 재건이 잘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잘 위치가 되었고 여기 보시면은 광대가 밖으로 펼쳐져서 고정이 되었습니다. 좌측은 핀만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광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던 광대가 밖으로 잘 펴졌고요. 45도 부분도 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턱이 전체가 다 재건이 되었고 이 턱 끝도 우측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옆모습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은 하악 제2대구체의 뿌리 끝 정도까지 이걸 내렸습니다. 내렸고 이 제거는 앞쪽 턱까지 아우르는 치부와 사각턱 아우르는 전체적인 범위의 재건이 되었고요. 광대의 이런 불완전 유압 부위도 자가골을 통해서 골 이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거는 수술 후 3개월 후 CT 사진입니다. 좌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측도 여기에 턱 끝에 있는 그런 골이 없는 부위까지 다 이렇게 골을 이식을 했고요. 하악각 재건하였고, 그리고 앞으로 쭉 오면서 체부 재건 진행하였습니다. 광대 소견을 보시면 수술 재건 전후인데, 수술 전에 이쪽이 이렇게 편평했던 45도 부위의 광대가 수술 후에 이렇게 볼륨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환자분께서는 특별히 비대칭에 대해서 호소하지 않으셨고요. 광대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후 중첩을 한 모습인데요. 이거는 수술 전이고 수술 후입니다. 밖으로 잘, 특히 안으로 많이 접혔던 옆광대 부위가 잘 펼쳐졌고 45도 광대도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조직 섀도우도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짜부돼 있던 느낌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잘 펴져 있는 이런 소견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턱을 보시면 수술 전에 왼쪽으로 틀어져 있던 턱이 우측으로 가고 이 부분이 재건이 되었고, 그리고 수술 전에 환자분께서는 정면 효과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면 효과, 약간 넓어지는 정면 효과가 잘 이루어졌고, 그리고 옆에서 그리고 환자분께서 또 사각턱이 조금 더 뚜렷해지길 원한다. 그래서 뚜렷해졌습니다. 이 부위의 체부도 재건이 되었고, 그리고 어, 턱도 턱 끝에 있는 근육도 제가 재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있던 패임도 아직 약간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입술 모양도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2D 사진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다행히 재건량이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근 패임은 다행히 없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재건후 3개월의 CT 사진인데 이 바깥에 이 재건된 골에 코티칼, 그러니까 이 피질골이 형성이 되고 있음이 관찰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피질골이 한번 형성되기 시작하면은 흡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최적이 줄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이 부피는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강조했던 교근 페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게 PCL이거든요. PCL의 두께를 평소보다 약 한 1mm 정도 더 두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약간 두껍게 이 근육의 페임을 방지하고 있음을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 PCL은 녹아서 천천히 녹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녹습니다. 녹게 되면서 이 부분이 텅 비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약간의 그런 섬유주직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녹는다고 해도 꺼지진 않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렇게 광대가 명백하게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편측 재위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볼페임이 예상되는 경우에 PCL의 두께를 두껍게 함으로써 이 볼페임을 개선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넣는데 너무 크다. 그러면은 PCL은 갈아버리면 됩니다. 맞춤형이라는 게 제 경험상 한 번 넣어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아무리 수술 전에 잘 맞춤형 보형물을 저희가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술장에서 약간의 마디피케이션, 그러니까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형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잘 예측을 하더라도 분명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마다 다 근육도 다르고 인대도 다르고 뼈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보형물을 넣거나 재위치를 했을 때 연조직 반응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중에 반응할 수 있는 예측도 중요하지만 수술장에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보형물이 그런 특징을 가진 보형물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보형물이 개발이 되겠지만은 저는 현재 그 PCL을 통해서 PCL의 두께를 두껍게 하기도 하고, 그 두껍게 일단 하면은 제가 갈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PCL이 얇다.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PCL을 두껍게 못한 경우에 근데 페임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기성품 PCL을 그쪽에다가 덧대서 두껍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티타늄이나 타 재료에 비해서 이런 조절, 덧대는 것도 가능하고 줄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술하기 수월한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찾아뵙고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 하는 게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의사소통하는 것도 재밌고, 또, 음, 이
지금 이걸 보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정말 이런 비슷한 증상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뭔가 뭐 희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당사자께서도 이걸 봤을 때 어,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제가 한 그 취업내 당사자 분께서 이 유튜브를 보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계획과 이런 고려 사항과 그런 것들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분께서 제가 수술, 제가 외래에서 다 일일이 설명을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못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소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 혼자만 봐도 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께서 이거를 보시고 어, 일단 감사하고 이런 정보를 이렇게 제가 다 동의를 받는데, 이런 정보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개해도 된다고 이분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어떻게 계획을 했고 이런 수술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물론 환자분께서는 그 얼굴 모습으로 그걸 가장 잘 느끼고 있겠지만은, 이런 CT나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플래닝의 이런 과정들을 더 잘 아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미에 되게 말이 길어졌고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그런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